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원동의 다세대 주택 라루체하우스를 건축한 건축주입니다. 실제로 내 집을 꼭 한번 지어보고 싶었어요. 이쁘고 실용적인 집을 상상하면서 이쁜 건물의 카페만 봐도 유심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빌드를 알기 전부터도 그냥 쭉 건축 쪽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서울은 신림, 봉천, 마포, 송파, 강남 쪽의 땅들을 인터넷으로 수시로 체크했고요. 주로 네이버 부동산이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었었어요. 신문 같은 매체에서도 건축 관련 부분이나 부동산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열심히 스크랩해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될 때는 임장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우연히 일원동에 대한 블로그를 보게 되면서 일원동에 파고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로 건축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어요. 처음엔 성공 사례 위주로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실패 사례나 실패 경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잘된 케이스만 쭉 보다가 망한 케이스를 보게 되니까 걱정돼서 잠을 못 잔 적도 있었어요. 아, 이게 강남이야? 강남은 맞는데 강남이 아닌 듯한 느낌?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 흙 속의 진주? 아직 손이 안 탄 곳?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왜 다들 강남 하면서 강남까지 20분, 30분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근데 여긴 이미 강남이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일원동 쪽은 반드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가 상승의 장래성을 보고 계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건축을 준비하면서 앞서 말했다시피 건축에 실패했거나 실패한 사례를 유튜브를 통해서 알면 알게 될수록 더 집을 짓다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사 중단된 곳들의 잔상이 머리에 막 맴도니까 갑자기 더 막막해지고 걱정만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전문 업체가 어디인지부터 찾아보기로 했어요. 토지는 계약했지만 설계부터 금융, 시공 이런 것까지 다 알지 못하니까 걱정만 많아지잖아요. 그때 마침 신문에 닥터빌드 건축주 대학 광고를 보고 나서 이거 나한테 딱 맞겠다.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돼서 문의를 하고 등록을 하게 됐어요. 닥터빌드 건축주 대학을 통해서 건축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웠어요. 근데 14주의 짧은 과정으로 건축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배우는 건 무리였고요. 14주의 교육을 다 받을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닥터빌드 건축주 대학의 진가는 교육이 다가 아니었어요. 건축주 대학에 입교해서 닥터빌드 가족이 되니까 토지 규모 검토나 설계 계획안 작성하는 거 등등 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더 편하고 빠르게 도움받았던 것 같아요. 또 금융과 관련된 부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닥터빌드에서는 최대한 제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게 도와주니까 지금 보면 닥터빌드를 통해 빠르게 좋은 건축사분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좋은 시공사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교육 비용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교육비 지출의 한 몇십 배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서 결과적으로는 단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라루체하우스의 의미는 이태리어로 빛, 광명의 의미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어요. 일반 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높지 않아서 1층부터 4층까지 총 9세대를 구성했고 투룸 5세대, 분리형 1.5룸 3세대, 주인 세대는 복층 구조 1세대로 저희가 주인 세대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전체 임대를 생각했어요. 어차피 미래에 땅값이 많이 뛸 거라 생각하고 투자한 거라 분양은 아예 염두하지도 않았거든요. 라루체하우스는 제 첫 번째 건축으로서 제가 많이 공부하면서 지었잖아요. 이왕이면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되고 싶어서 시공사와 계속 상담하면서 준비했어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 주택이지만 조명이나 난방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홈 IoT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거 아파트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임차인이 볼 수 있는 실내 카메라 설치나 싱크대나 마루, 콘센트, 비데 같은
크고 작은 부분까지도 임차인이 반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닥터빌드 시공사에서 꼼꼼하게 시공하고 관리까지 잘해주니까 자재의 누락 없이 튼튼하게 잘 시공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 한파에도 그 일대에 주택들이 동파 사고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라루체하우스는 그런 문제들이 한 건도 없었어요. 또 외장 자재를 두라스텍의 와이드 블럭으로 추천받았고요. 예전에 받은 과천에 있는 신축 다세대의 외부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진행했거든요. 색상도 고급스럽고 견고함이 좀 느껴져가지고 볼수록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볼 때마다 흐뭇해요. 정리해보면 주위 업자들과의 건축물과는 좀 차별화를 두고 싶었어요. 이윤을 적게 남기더라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었고 아파트 못지않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었어요.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합쳐서 약 30억 정도였고요. 자기 자본은 약 4억 정도 있는 걸로 처음에 계약금 10%를 치르고 나머지는 닥터빌드 협력은행 도움으로 진행했어요. 금리도 제가 알아본 은행보다 더 낮고 취급 수수료가 아닌 중도상환 수수료 조건이라서 이자도 일부 좀 아낄 수 있었어요. 우선 토지에 잔금을 치르고 시공 견적을 받고 나서 공사비 추가 대출을 진행했고요. 일부 공사비가 모자라는 건 두세 달 정도 제 개인적으로 마련했어요. 사용 승인 후 통담보대출을 통해서 기본적인 PF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다 상환했고요. 통담보대출의 일부는 임대세대의 전세를 받아서 상환하니까 되더라고요. 주인 세대를 제외하고 전세 기준으로 사업비의 90%를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해서 실제 유지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비전문가에서 조금씩 준전문가로 가는 터널처럼 느껴졌어요. 건축주를 준전문가로 올라설 수 있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건축하면서 최소한 사기는 당하지 않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안전한 공사 관리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옆에서 든든하게 알려주시니까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나 또 한번 건축해볼까? 이런 시도도 해볼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게 닥터빌드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들었죠. 제가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좋은 소장님과 과장님들 덕분에 시공사를 만나서 비교 견적할 때부터 만족스러웠고요. 무엇보다 본인 일처럼 해주시던 두 분은 지금도 주위에서 시공사를 물어보면 강추하는 분들이죠. 집을 사고 파는 건 한두 번씩 해볼 수 있지만 집을 짓는 건 평생 한 번 할까 말까잖아요. 처음 짓는 집 누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지에서 오는 손해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닥터빌드와 같은 건축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건축하면서 겪게 될 많은 스트레스가 오히려 전 별도의 비용을 통해서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직업이 있는 분들이 사실 직장 생활이나 업무 때문에 공사에 신경 쓰고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우리 같은 건축주들을 위해서 닥터빌드의 건축 플랫폼은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닥터빌드 만나서 무조건 상담부터 받아보고 뭐부터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게 일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